네, 내 마음 찾기 제 7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6주차까지 마음 알기를 끝냈고요. 이제 7, 8, 9주, 3주 동안은 마음을 다루는 거, 그러니까 마음 다스리기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마음 다루기로 들어가는데, 이번 주에 다룰 것은 이제 마음을 알고 받아들이기, 이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우선 1교시에는 마음을 다루는 일반 원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것이 이제 총론이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마음을 다뤄가는 것을 이제 쭉 앞으로 진행해 갈 건데요. 그래서 2교시에 느낌 알기, 3교시에 받아들이기,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에는 이제 마음을 다루는 일반 원리를 이해하는 거고요. 이 일반 원리를 깊이 이해하면 이제 어떤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대책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쓸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리를 이해했으면 일상생활에서 이 원리를 한번 적용해서 해보는 거죠. 그래서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교시에는 마음 다루는 원리, 이것을 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늘 그렇듯이 지난주 복습을 좀 해볼까요? 지난주에는 이제 마음 알기 중에서 마음을 보는 틀, 그 중에서도 이제 세 가지, 인지주의, 인본주의, 통합주의, 이걸 알아봤었죠. 그래서 인지주의의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고 방식, 그러니까 한 생각, 속말이라는 것을 핵심으로 보고 이 생각, 한 생각으로 해서 이제 감정, 행동 같은 것들이 유발된다. 그래서 이제 사고 방식이 핵심이고, 이제 생각, 감정, 행동, 이 연관성을 밝힌, 그러니까 행동주의가 그 사람을 한 블랙박스처럼 그냥 자극 반응의 관계만 주로 봤다고 한다면, 이제 그 속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는지를 본 것이 이제 인지주의라고 했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많이 이제 발전하고 있는 첨단 분야라고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인공지능하고 연관돼 가지고 그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죠. 다음에 이제 2교시에 다뤘던 인본주의는 다른 것들하고 다르게 문제를 다룬다기보다는 그 사람다움, 원래 인간성이라는 것의 본질에 충실한 거죠. 그래서 참 자기를 회복하는데 관심을 둔다. 이상적 자기에서 벗어나서 참 자기로. 그래서 사람다움의 본질, 그리고 어떻게 사람다움을 회복하는지 그것을 밝힌 그것이 이제 인본주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통합주의는 이 전까지의 모든 것들이 다 한 개인을 단위로 한 것에 비해서 이제 통합주의는 그 존재 자체가 혼론이라는 개념을 썼었죠. 전체이자 부분이다. 그래서 개체를 넘어서서 전체를 보는 입장이다. 이 개인을 위주로 본다는 것은 계속 부분밖에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의 본질과 연관관계를 그대로 밝힌 흐름. 그래서 이제 적응과 초월, 이것을 잘 통합시켜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었죠. 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소 이제 그 5, 6주는 이렇게 심리학 공부하는 느낌이 좀 들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제 7주에 들어와 가지고 이번 주부터 하게 될 것들은 이제 이렇게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된 이 마음들을 어떻게 다뤄갈 것이냐. 아마 성질 급하신 분들은 벌써 이제 3주차부터 해가지고, 그래, 탐욕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이제 그 궁금증을 이번 주부터 풀어갈 겁니다. 자,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그냥 저절로 생길까요? 어떤 것이든 그것이 있으려면, 어떤 존재가 있으려면 그것이 있게 만드는 어떤 원인과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인이라고 하고 조건을 연이라고 해서 인연이라고 하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아무렇게나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이것이 생기고 또 유지되었다가 변하고 사라지고 이렇게 되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져가고 이렇게 하는데 나한테서 일어나는 이 마음들, 이건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라는 것이 내 자신이 일으킨 것인 줄 알면 당연히 책임도 스스로 지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이라고 하지만 90% 이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마음을, 이거를 자기가 일으킨 줄 모르고요.
다른 데서 그 원인을 찾아요. 그래서 스스로 마음의 책임질 생각을 못하고 원망하거나 신세한탄하거나 그래요. 지질이 복도 없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걸 자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데 누가 대신해서 그 책임을 져줄까요? 근데 이렇게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어릴 때부터 어때요?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이 보통 있죠. 어른들이 나를 보살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어른들한테 의존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마음이 이제 그렇게 되는 줄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책임져 가야 되는데도 계속 그러지 못하고, 어릴 때의 꿈을 깨지 못하고 계속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의존성을 계속 갖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서로 그 상반되는 마음이 일어나고 모순이 되거나 할 때 그것을 제대로 풀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늘 편안하고 순조롭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소화가 잘 안 된다든가 잠이 잘 안 온다든가 걱정이 심하게 된다든가 시험만 치면은 평소 실력을 발휘 못한다든가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뜻대로 되지 못하고 지나치게 긴장한다든가 경계심을 갖게 된다든가 뭐 갈등이 일어난다든가 하는 이런 마음 문제가 곳곳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 중에 이건 절대 풀 수 없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문제를 못 풉니다. 풀지 못할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게 마련입니다. 제대로 알면 그러면 그 문제는 반드시 풀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제대로 알기만 하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답도 반드시 있는 법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풀린다. 그럼 이거는 답이 없나 보다가 아니라 내가 아직 제대로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 이렇게 알고 연구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다뤄가는데 일반 원리. 농사 지을 때 이제 밭을 일구고 갖고 가고 농작물을 길러내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밭 가꾸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음밭 가꾸기. 이 마음이가 지금 이 새싹들을 가지고서 이제 밭에다가 이걸 경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느낌을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뭐 불행을 일으키고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들은 고치고 또 긍정적이고 좋은 그런 마음들은 기르고 그렇게 해서 풍요롭게 해가지고 수확을 거두는 거죠. 느낌 알기, 그대로 받아들이기, 고치기, 기르기 그리고 이렇게 해서 형성한 마음을 잘 다지는 것까지 이렇게 마음을 다루는 과정은 지금 말씀드린 크게 이렇게 5가지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느낌 알고 받아들이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나는데도 이제 마음이 일어났다가 잠시 유지되었다가 변화되면서 사라지는 데에도 그런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마음을 다루기가 쉽죠. 마치 감자를 기르냐, 뭐 고구마를 기르냐, 옥수수를 기르냐 하는데 이것들의 성질 같은 것을 잘 알고 언제 이제 싹을 심고 뭐 기르고 또 언제 또 격가지를 쳐주고 언제 비료를 주고 뭐 풀을 뽑아주고 언제 수확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그 재배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도 그렇게 마음의 법칙이 있어서 잘 관리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다루는 일반 원리 첫 번째, 어떤 마음이든 그것이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이 일어날 만한 원인과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어떤 다른 절대적인 존재나 뭐 다른 어떤 외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어떻게 일어나냐. 여기 이 도표를 잘 보세요. 지난날 기억이 베이스로 깔려 있고요.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방식, 이 지난날 기억과
지금 일어나는 걸 받아들이는 방식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날 기억, 지금 벌어지는 일을 받아들이는 방식, 이것이 원인과 조건이 되어서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원인과 조건을 잘 살펴서 다루면 이 마음을 확실하게 다룰 수 있게 돼요. 근데 이걸 잘 살펴 다루지 않고 우연히 그런 거지 뭐 어쩌다 그런 거겠지 하면서 운명을 탓하거나 또는 어떤 다른 존재, 어떤 상황을 탓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마음을 제대로 다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해요?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고 뭐 도와주십시오, 뭐 도와주세요 막 하면서 막 기도를 막 했다가 그게 안 들어지면 또 원망하고 뭐 또 갈아타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죠. 안 풀리잖아요. 자, 제대로 다룰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이렇게 그런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고, 특히 이제 마음은 지난날의 기억들과 이걸로 인해서 나한테 생긴 이걸 받아들이는 방식, 이것에 의해서 마음이 현재 상황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 중요 원리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데 누군가 어떻게 해주겠지, 누가 해줄 거야,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의존심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제대로 대응을 못하니까 좌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좌절하니까 불만스럽죠. 근데 어쩔 줄 모르니까 다시 또 의존을 더 하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거듭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대신 느껴주거나, 대신 느껴줄 수도 없잖아요. 그죠? 대신 처리해 줄 수도 없잖아요. 이게 설사 기도를 해가지고 문제가 풀렸다고 하더라도 기도를 간절히 하는 그 마음은 내가 내는 마음이죠. 누군가 어떻게 해주겠지 하는 의존심, 이것은 사실상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다루는 주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자립심을 가지고 문제를 연구하고 이걸 제대로 알아서 풀어가게 되면 이제 성취, 이루게 되죠. 그러면 만족스럽잖아요. 그럼 더 자존감이 높아지고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의존심을 가진 악순환 구조, 그 자립심을 가진 선순환 구조, 이거를 잘 명심하시고요. 내 마음은 내 마음이니까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이걸 명심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것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제대로 알면 풀어보지 못할 문제는 없다. 풀어내지 못할 문제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되시죠?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풀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한계 상황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반론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알면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안 풀어졌다는 건 내가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믿어버리시면 됩니다. 제대로 알면 다 풀어낸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든 그것이 일어나는 원인과 조건을 잘 알면 반드시 풀 수 있다. 문제를 풀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 알고 있거나 치우쳐서 알고 있거나 아주 부분 인재 전체로 그런 식으로 알고 있거나 아예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면 풀린다. 제대로 알면 풀린다. 일단 이렇게 믿고 가자.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가면 됩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아내고 상황과 조건을 밝혀내고, 이거 아까 비슷하지 않아요? 과거의 경험, 기억들, 그 속에 어떤 원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받아들이는 방식, 어떤 상황과 조건,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게 되면은 마음이 어째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래서 이건 어떻게 풀면 되겠다는 걸 해법이 발견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 원리 잘 이해하시고요. 약간 좀 예제를 좀 풀어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이런 원인과 조건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걸,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가면 된다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몇 가지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갈등이 생길 때, 갈등.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이런 때 갈등이 생길 수 있죠. 이런 현상.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자꾸 놀고 싶어요. 그냥 참으면서 공부를 계속 할지,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놀고 나서, 그러고 나서 공부를 할지, 이럴까 저럴까 하고 갈등이 됩니다. 자, 이런 갈등을 왜 생기느냐.
능력 이상으로 욕심을 부릴 때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고 다른 쪽을 포기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놀고 싶은 마음을 탁 포기하든가, 아니면 그래 이 공부 좀 나중에 하지 하고 탁 접고 놀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대로 있으면서 이걸 자기가 뭐 이것이 있어도 공부를 그냥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게 되면 그럼 계속 그 갈등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어떤 걸 하나를 이렇게 딱 선택할 때 이제 갈등은 없어지게 되는데, 선택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선택을 제대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어떻게 대응하면 되냐면, 지금 내가 하는 것을 이걸 꼭 해야만 하는가, 정말 꼭 해야만 하는가 하고 자문해 보는 거죠. 이 공부 지금 꼭 해야 돼? 아니면 지금 꼭 놀아야 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딱 보면은 마음이 어느 쪽으로든 치우치는 것이 있죠. 그럼 그래 이쪽으로 가자. 그래서 그렇게 해 가는데, 그렇게 해서 어느 한쪽을 결정했으면, 그러면 이제 그 제껴놓은 것은 그냥 확 제껴버리고 그쪽으로는 마음을 안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 것에 이 마음을 두고 그렇게 해가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은 길을 생각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가는 길을 열심히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갈등이 생길 일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갈등을 해결해 갈 때, 갈등되는 상황에서 선택을 해 갈 때 주의할 점은, 억지로 한쪽을 외면해 버리거나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데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이걸 무시해 버리고 외면해 버리고 그냥 이렇게 쭉 하다 보면요, 자꾸 이렇게 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 가지고 집중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두 가지를 탁 놓고서 내가 탁 하나 선택하고 하나 탁 버리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다른 상황 또 하나 볼까요? 무기력해질 때 어떤 상황이냐면, 전혀 의욕이 나지 않고 그냥 맥없이 졸리고 몸에 힘도 없고 맥이 빠지고요. 그냥 뭘 하려고 그래도 그냥 시큰둥하니 아유 그렇게 하면 뭐해 하고 마음이 그냥 묵직하고 무겁기만 합니다. 이게 오랫동안 계속되면은 무기력하다 그러고, 이러면 이제 우울증이라 그러죠. 우울해진다고 하죠. 이런 현상을 느끼시는 분들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왜 이렇게 그럼 무기력해지냐? 이거는 마음이 자기 조절 기능에 어떤 고장이 나서 그걸 잃어버렸을 때 무기력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내 마음이 어떤지에 관심을 전혀 안 기울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둔 상태로 이게 크게 뭔가 잘못돼서, 그러니까 마음을 아예 자각하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에서 이게 마음이 방전되거나 확 지쳐버리거나 한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울해하거나 울적해하는 사람들을 상담할 때, 그럴 때 항상 이제 이런 원리를 가르쳐 드리고 이걸 해보라고 해요. 숨쉬기. 여러분들이 익숙하죠? 숨쉬기. 그걸 통해서, 숨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알아가는 거, 이걸 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건 뭐냐면, 기분, 감정이라는 거 있죠? 이것을 느끼고 알아주고 하는 거. 이걸 아예 집중적으로 하는 걸 이제 오감 명상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해서 이렇게 깨워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장난 마음의 어떤 기제, 조절 기능 같은 것 다시 되살려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을 느끼고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감정, 느낌들을 이걸 수용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유를 차츰 가지게 되면서 이제 하나하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도해 보면서 다시 활력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돼요. 이때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계속 빠져 있는 것에 너무 짜증이 나고 또는 갑갑하고 막 겁나고 이렇게 해서 이거 빨리 어떻게 해?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조급하게 마음 먹고 막 무리하게 뭔가 하려고 하면 그럼 또 금방 지쳐요. 그래서 충분히 내 마음을 인정하고 알아주고, 그리고 나서 차분히 다뤄가야지 너무 급히 서두르면 부작용이 일기 쉽다는 거. 자, 또 한 가지. 막 불안할 때 있잖아요. 걱정이 막 되면서. 그러니까 공부를 하긴 하는데 자꾸 불안해서 집중도 안 되고요. 그냥 온갖 걱정이 일어나가지고 잠도 잘 안 오고 이런 경우. 자, 왜 불안해지느냐? 걱정이 되고 왜 불안해지느냐? 이거는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요, 준비 부족이에요. 준비 부족.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그동안 뭐 예습 복습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으면 공부할 때 그렇게 걱정이 많이 안 됩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자신을 잃고 걱정스럽게 돼요. 근데 이제 걱정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걸 또 방치해버리면 이 걱정이라는 거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가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걱정을 낳고 막 생각이 막 그렇게 일어나면서 이게 굉장히 빠르게 번져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냅둘 일이 아니라 빠른 대응을 해야 돼요. 어떻게 대응을 하냐. 이때도 역시 심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호흡. 그리고 몸을 편안하게 하고요. 이렇게 편안하게 몸과 마음을 그래서 편안하게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하는 일을 현실적으로 착실하게 해가면 됩니다. 불안한 건 뭐 때문이라고요? 할 것을 충분히 안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할 것을 충분히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침착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그래도 계속 불안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분들은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 1, 2주차 때 공부했었던 마음 찾기 그거를 게으르게 하신 분들입니다. 그걸 제대로 하게 되면 이 불안이 내 마음밭에 뿌리를 내릴 일이 없어요. 뿌리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뿌리가 뽑힙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살펴보고 느끼고 하는 이렇게 여유를 갖게 되면 이 불안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자,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불안한데 나 불안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불안에 빠져드는 거. 이런 양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 다른 상황을 하나 보자면 이렇게 이제 뭐 불안하거나 또 갈등되거나 막 무기력하거나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뭔지 모르게 그냥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하나 싶다. 내가 지금 뭐라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이게 뭐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또 딱히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그냥 막막한 거예요. 뭐 하고 살지? 네. 앞으로 뭘 하면서 살까? 뭐 이렇게 해도 그냥 막막하잖아요. 자, 이런 막막함, 막연함은 왜 오는가? 내가 뭐 마음껏 뭔가 즐기거나 뭔가 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 같은 것들은 그대로 있는데 이걸 해보자 하는 의욕, 동기 이런 것들이 떨어져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지쳐 있을 때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욕구는 욕구대로 있는데 이것을 이뤄내려면 어떤 의욕이나 동기를 가지고 뭔가 활력 넘치게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걸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연한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길을 쭉 가면서 이제 경치가 달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긴 이게 있었네, 여긴 이게 있었네 하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보이고 느껴지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앉아서 길은 가야 되겠는데 저긴 뭐가 있을까 그러면 알 턱이 없죠.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연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어떻게 대응하면 되냐. 1일 삼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하루에 3번 자기를 성찰한다. 적어도 하루에 3번은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의욕이나 동기 같은 것들을 다시 수리하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어요. 저절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전에 했던 것들이 좀 시간 차이를 두고 그 결과를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도 바로 성적이 안 오르고 좀 지난 다음에 오르죠? 공부를 안 해도 성적이 바로 안 떨어지고 한참 지난 다음에 떨어지죠?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헷갈립니다. 공부를 한다고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한 만큼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마음만 쓰게 되면, 욕심만 내게 되면은 점점 막연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천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자, 이때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리고 이렇게 회의에 빠진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안 하면서 더 막막해지고 에라 모르겠다가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합리화 핑계, 이것을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직면하고 맞부딪혀야죠. 이제 마지막으로, 두려울 때 있어요. 두려울 때.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래도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실패할까봐 두렵고요. 이 실패할까봐 두렵고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면서 이제 겁도 나고 그러는 거죠. 왜 그러면 이런 두려움에 빠져드냐? 어떤 실패를 하고 그것을 딛고 그걸 다시 해낸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뭐 4.5기, 뭐 7.8기 이런 것들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은요, 이렇게 실패를 생각하기만 해도 두려움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릴 때 좀 공부를 잘하고 뭐 엘리트처럼 이렇게 되다가 이제 성적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그것을 딛지 못한 사람은 이제 이런 두려움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빠지고 그걸 이겨내고 하는 경험이 일찌감치부터 좀 참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기를 때 너무 편하게 그렇게만 기르면 아이들이 이렇게 어떤 인생의 어떤 문제, 고비 같은 것이 생겨서 났을 때 그걸 돌파하는 힘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건 뭐 잠깐 새끼로 빠졌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두려울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으냐. 역시 이것도 이제 심호흡을 하면서 살펴보면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대충 살피지 않고 구체적으로 살핀다. 뚜렷이 보듯이 살핀다. 그래서 이 두려움 속에 보면은 반드시 여기에 뭐가 있냐면 비합리적인 생각이 있어요. 인지주의 할 때 잠깐 다뤘었죠. 예, 경직된 비합리적인 생각. 이것을 유연한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꿔주면 그러면 이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제가 이제 많은 상담을 해보고 하니까 이런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는 이런 경우들이 보면은 거기에 깔려있는 비합리적인 생각의 대부분이 완벽주의, 이게 많아요. 그래서 완벽주의로 자신을 몰아가면 그러면 마음이 점점 각박해지고 초조해지고 여유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또 만족도 못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유를 잃어버리고 자꾸 쫓기면서 점점 이제 마음이 이렇게 제대로 쓸 수 있는 자원들이 약해지죠. 그래서 완벽주의를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1교시 때 마음을 다루는 일반 원리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정리해보자면요. 어떤 마음이든 반드시 원인과 조건이 있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문제 속에 답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면 풀어내지 못할 문제가 없다. 제대로 알면 다 풀어낼 수 있다. 이것이 세 가지 기본 원리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차분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최선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이미 우리는 마음 찾기를 통해서 이런 방법을 많이 익혀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의를 끝날 때까지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거라고 했어요. 숨쉬기, 모으기 이렇게 해가는 거, 알아차리기 해가는 것들. 자, 마음이 일어날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 물러나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감당을 할 자신이 없어서 물러나거나 피하거나 이렇게 하기 쉬운데 그럴 때 물러나지 않고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직면하면서 올바르게 대응하면 어떤 마음이든 원하는 대로 다스릴 수 있다. 참 좋겠죠? 자, 이어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다뤄가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을 또 2교시 그리고 다음 주 계속 이어서 갈 겁니다. 2교시에는 느낌 알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